요즘은요, 시설관리직도 아무나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전엔 전기기사 하나만 있어도 병원이고 빌딩이고 어지간한 데는 다 들어갔어요. 면접 몇 번 보고 현장감만 있으면 바로 채용됐죠. 그땐 진짜 그랬습니다. 전기기사는 평생 직장이다. 시설만 들어가면 남들 부럽지 않다. 이런 말이 그냥 상식처럼 통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공고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기 무제한 자격은 기본이고 기계 중급 이상 소방설비 기사까지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전엔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제는 기전 소방 영선 다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시대가 됐죠. 그 말인즉슨 한 사람에게 다 시키겠다는 겁니다. 전기 고장 나면 출동하고 배관 누수도 보고 승강기 멈추면 긴급 대응까지 합니다. 게다가 주차 관리나 미화, 경비 지원까지 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각 분야별 담당이 따로 있었죠. 전기는 전기, 기계는 기계, 서로 자기 영역이 있었는데 이젠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 IMF 이후부터예요. 그때 구조 조정으로 시설 인력 30에서 35%가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RCS 이런 게 들어오면서 사람이 할 일이 줄었다는 명분으로 남은 인원에게 다 떠넘겼죠.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 뛰면서 이 일 내가 해야 하나? 이게 기술직 맞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와중에도 신규 채용은 더 까다로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붙는다였는데 이제는 자격증은 당연하고 경력도 있어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30대 초반 신입이 기사, 산업기사, 소방설비 다 들고 옵니다. 심지어 20대 후반인데도 경력 2년에서 3년 현장 실무까지 해본 사람도 많아요. 그럼 40대, 50대 경력자는 어떨까요? 나이 많다고 불러주질 않습니다. 연봉 부담된다, 교대 힘들다. 이런 이유로 면접조차 기회가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시설관리도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간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자격증 취득은 예전보다 쉬워졌어요. 학원도 많고 과정평가형 제도도 생겼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기기사만 해도 25만 명이 넘습니다. 소방설비기사도 20만 명이 넘어요. 이제 자격증은 희소성이 아니라 기본 스펙이에요. 다들 비슷한 스펙이니 결국 뭘 보겠어요? 경력과 태도를 봅니다. 그래서 신입은 신입대로, 경력자는 경력자대로 다 힘들어요. 신입은 경력 없어서 떨어지고 경력자는 나이 많아서 떨어집니다. 이게 요즘 시설관리 채용 시장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정규직만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었는데 지금은 외주, 용역, 기간제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년, 2년 단위 재계약이에요. 그 말은 이번에 계약 연장 안 되면 바로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설관리라는 게 원래 안정적인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안정성마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자동화 설비가 늘어나면서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비나 점검은 시스템이 알아서 알림을 주고 고장은 외주업체가 출동하니까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단순 감시 기록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 일의 본질은 뭐가 되냐? 기술이 아니라 유지관리 노동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기술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젠 기술보다 얼마나 잘 버티느냐, 얼마나 싸게, 오래 일하느냐가 기준이 된 거죠. 40대, 50대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제라도 시설관리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때만큼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들어가서 배우면 됐어요. 지금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서도 멀티플레이어로 버텨야 합니다. 전기만 알아서는 안 되고 소방, 기계, 통신, 방제, 심지어 행정 업무까지 다 해야 하죠. 결국 이 일도 시대가 바뀌면서 전문직에서 통합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한때는 남부럽지 않은 자리였던 시설관리. 이제는 기술보다 체력보다 멘탈이 더 중요한 생존의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시설관리 업계의 진짜 변곡점은 누가 뭐래도 IMF 이후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시설은 기술직의 꽃, 정년까지 평생 일할 수 있는 안정직으로 불렸어요. 기술 있으면 대접받고 정규직이면 사회적 신분도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시설팀 인력의 30에서 35%가 한꺼번에 잘렸습니다. 공기업이든 병원이든 빌딩이든 다 마찬가지였어요. 정규직을 줄이고 대신 외주나 용역으로 대체했습니다. 그걸 효율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시설이라는 자리가 기술직에서 관리직 겸 잡무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설비를 정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업체를 관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민원에 대응하는 운영직으로 변한 겁니다. 그 후 2000년대 들어서 자동화가 빠르게 들어왔죠. HMI, RCS, BMS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람 손으로 하던 일들이 점점 줄었습니다. 밸브도 자동, 제어도 자동, 조명도 자동. 겉보기엔 편해진 것 같지만 실상은 인력 감축 명분이었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사람 줄여도 되겠네. 그 한마디로 팀 단위가 잘려나갔습니다. 기계실에 4명이던 걸 2명으로, 전기실에 3명이던 걸 1명으로 줄였어요. 문제는 일이 줄어든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많은 걸 해야 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때부터 시설인력은 기전 소방영선 통합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기 점검하다가 누수 터지면 배관 보수 가고, 보일러 문제 생기면 기계실 내려가고, 소방 경보 울리면 감지기 리셋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전기 담당, 기계 담당, 소방 담당이 각각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걸 한 사람이 다 해야 합니다. 그걸 또 회사에서는 이렇게 포장하죠. 멀티플레이어 시대입니다. 다방면에 능한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듣기엔 멋있는데 실제로는 인력 감축이 만든 슬픈 말이에요. 그 와중에 정규직은 점점 줄고 외주업체나 용역회사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이었지만 결국 현장은 저임금 구조로 바뀐 겁니다. 게다가 외주업체는 1년 단위 계약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내년에 없을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업무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아가도 사람이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BEMS에서 냉난방 제어가 자동으로 되더라도 누군가는 온도 조정 기록부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정비업체 부르기 전까지 응급조치도 직접 해야죠. 즉, 일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책임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오히려 줄었어요. IMF 이전에는 기술직 정규직이 연봉 3천만 원이면 상위권이었는데 지금은 20년이 지나도 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가와 집값은 3배가 올랐는데 시설 급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결국 현장은 버티는 사람만 남았어요. 다른 일 찾기도 힘들고 여기라도 다녀야지. 이런 마음으로 버티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버팀조차 이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 공공기관이나 병원, 대형 빌딩 채용을 보면 경력자만 뽑습니다. 신입이 설 자리가 거의 없어요. 게다가 나이 제한도 생겼죠. 40세 이하, 교대 근무 가능자, 운전면허 필수 조건이 점점 늘어납니다. 예전 같으면 설비만 다룰 줄 알면 됐는데 이젠 컴퓨터, 자동 제어, 문서 작성까지 다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IMF 이후로 시설이 안정직에서 소모직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면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구조가 이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자리로 바뀐 겁니다.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자동화는 더 고도화되고 인력은 더 줄고 남은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와중에 급여는 그대로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시설관리는 기술로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는 전기기사면 평생 직장이던 자리가 지금은 연봉 협상도 어려운 비정규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장 체감하는 게 바로 40에서 60대 중년 기술자들입니다. 이분들은 IMF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를 모두 겪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좋았지 요즘은 애초에 자리가 없더라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설관리도 경쟁의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자격증만 따면 들어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IMF가 남긴 후폭풍은 아직도 현장 구석구석에 남아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기사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병원, 공공기관, 대형 빌딩 어디든 문이 열렸습니다. 면접 가면 자격증 있으시네요? 현장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한마디면 거의 끝이었어요. 그땐 시설이 인력난이었고 기술자를 귀하게 쳤습니다. 전기기사 있다 하면 주변에서 야 그거 좋다 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자격증 하나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기기사, 공조기사, 소방설비기사 이 셋을 들고 있어도 서류조차 통과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어요. 지금 전기기사 취득자는 25만 명이 넘습니다. 소방설비기사도 20만 명이 넘죠. 기계 관련 기사도 매년 수천 명씩 쏟아집니다. 이젠 자격증이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 기본 스펙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학원도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인강, 유튜브 무료 강의, 심지어 과정평가형 제도로 학교 다니듯 따는 사람도 많죠. 덕분에 자격증은 쉬워졌는데 그만큼 시장은 포화가 됐습니다. 결국 자격증만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경쟁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뭘 보느냐? 바로 경력입니다. 요즘 시설관리 채용 공고 보면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 및 경력 3년 이상, 기계 중급 이상, 현장 경험자 우대 이런 문구가 기본이에요. 신입은 신입대로 막히고 경력자는 경력자대로 나이 때문에 걸립니다. 이제는 중간 세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30대 초반이면 경력 부족하다, 50대 중반이면 나이 많다. 도대체 누가 맞는 나이입니까? 이런 현실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자격증 따고도 방황합니다. 학원에서는 전기기사 따면 병원 갑니다. 소방설비 따면 건물관리 갑니다. 이렇게 홍보하지만 막상 따고 나면 현실은 다릅니다. 병원은 용역 외주로 돌려버리고 공공기관은 경력자만 뽑고 빌딩은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이 대부분이에요. 게다가 기존 소방 영선 통합직 구조로 바뀌다 보니 한 사람이 다 해야 합니다. 결국 경력자 우대가 아니라 멀티 가능자 우대가 된 거죠. 그런데 급여는 그대로예요. 일은 3배로 늘고 연봉은 그대로 오히려 외주직이면 복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년 기술자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기술이 무슨 소용이냐, 결국 싸게 부려먹히는 거지. 씁쓸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공공기관이 답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공공기관 시설직은 경쟁률이 예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자리당 50대 1, 100대 1이에요. 거기서 뽑히려면 경력 자격증 면접까지 다 완벽해야 합니다. 결국 대부분은 탈락하고 계약직 파견직으로 돌아서게 되죠.
결국 이런 구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진짜 소수입니다. 그나마 젊을 때부터 경력 쌓은 사람들 혹은 운 좋게 정규직 자리를 잡은 분들이죠. 나머지는 계속 옮겨다니며 1년짜리 인생을 삽니다. 이제는 기술자도 노동이동자예요.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전기기사 따면 인생 바뀐다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예전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자격증 따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걸 어디서 어떻게 써먹느냐가 전부입니다. 예전에는 자격증이 입장권이었다면 지금은 그저 응시권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설관리 시장은 이미 과포화 상태입니다. 자격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자리 수는 줄었어요. 그럼 누가 살아남느냐? 경력 있는 사람, 멀티 가능한 사람, 그리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결국 도태됩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이에요. 이제는 자격증보다 현장 경험, 대인 관계, 민원 대응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기술보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자격보다 유연성이 필요해졌습니다. 그게 지금의 시설관리 취업 시장입니다. 결국 자격증의 가치는 떨어지고 사람 보는 눈만 더 까다로워진 시대. 결국 남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이 일 그래도 내가 버텨야 하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겁니다. 40대, 50대가 되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세상은 더 빨리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나이 먹으면 경력이 됐습니다. 이 사람 오래 일했으니까 믿을만하지 그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나이 많으면 민원 대응 어렵다, 컴퓨터 못 다룬다, 분위기 안 맞는다. 이런 이유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많아도 나이가 많으면 불리하고 젊으면 경력이 없어서 불리한 겁니다. 결국 중년층은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사각지대 세대가 돼버렸어요. 시설관리 업계에서도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현장 가보면 예전부터 일하던 50대, 60대 기사님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웬만한 고장 손끝으로 해결하시죠. 경험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분들 밑으로 들어오려는 젊은 층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현실을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시설관리 생각보다 돈 안 된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월 250만원 남짓. 이걸 인터넷에서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젊은 층은 안 오고 기존 인력은 늙어가고 중간 세대는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 결과 지금 시설관리 업계는 늙은 업계라는 말이 붙었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업계로 몰리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조업도 줄고 건설 현장도 위험하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하늘의 별 따기니까. 결국 시설관리라도 해볼까? 하는 분들이 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느낍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냐면 이 일은 체력 싸움이거든요. 야간 당직, 주말 근무, 돌발 고장, 민원 대응, 정신이 쉴 틈이 없습니다. 게다가 교대 근무로 돌아가면 하루 패턴이 완전히 깨집니다. 밤 근무 후 낮에 자야 하는데 집에서는 애가 뛰고 전화는 오고 쉬지도 못합니다. 이게 1년, 2년 쌓이면 몸이 망가집니다. 결국 지금의 생존 전략은 기술이 아니라 체력이에요. 두 번째는 멘탈입니다. 요즘 시설은 기술보다 민원이 더 힘듭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기사 탓, 냉방이 안 되면 시설팀 욕, 전기 나가면 소장부터 불려갑니다. 입주민은 예민하고 관리소장은 압박하고 위탁사는 인건비 깎으라고 합니다. 이 삼중고 속에서 버티는 게 기술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시대예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기계 고치는 사람보다 사람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요즘 과장, 소장 자리에 올라가는 분들 보면 기술도 기술이지만 싸움 안 만들고 윗선에 보고 잘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말 한마디 삐끗하면 민원 들어오고 계약 깨지고 자리 잃습니다. 그래서 중년 세대의 생존 전략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버티는 체력. 둘째, 부드러운 대인관계. 셋째, 꾸준한 자기관리.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나이 들었다고 기술이 멈추면 안 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바뀌면 새 프로그램이 나오면 배워야 합니다. 모르면 불안해집니다. 배우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전기, 소방, 제어 관련 무료 강의가 많습니다. 밤에 30분씩이라도 보면 감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후배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이분 아직 공부하시네. 이거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시설관리 업계는 실력보다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무뚝뚝하고 예전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이제는 조직이 안 받아줍니다. 중년층이라고 해서 뒤처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많고 눈치가 빠르고 위기 대처가 빠르니까 그걸 무기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친구는 고장은 빨리 잡지만 입주민한테 말 한마디를 못한다. 그때 50대 기사님이 대신 나서서 한마디로 상황 정리해주는 경우 많잖아요. 그게 경험입니다. 그게 이 업계에서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요즘 시설관리 시장은 스펙보다 인성, 자격보다 대응력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버티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기술은 옛날보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사람 상대는 좀 하지. 이게 바로 생존 전략이에요. 결국 시설관리의 미래는 젊은 기술자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중년 기술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즘 시설관리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일은 늘고 급여는 그대로고 민원은 많고 인정은 적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일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이 나이에 다른 일 못하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시설관리라는 일 겉으로 보면 힘들고 고된 일 같지만 그 안에는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현장에서 비상발전기 돌려봤던 사람, 정전 중에 입주민 불안 달래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이 일이 단순한 기술직이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조용히 현장을 지킵니다. 그게 자부심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 내가 없으면 건물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마음 하나로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버팀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연결과 연대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각자 따로 일했죠. 병원은 병원대로, 빌딩은 빌딩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서로의 고충도 구조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혼자 버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같이 버텨야 합니다. 누가 무너질 때 손잡아주고 누가 힘들 때 나도 그랬어 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시설관리라는 일은 혼자 일하는 것 같아도 결국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기계보다 어려운 게 사람이고 배관보다 막히기 쉬운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시설관리인들의 진짜 힘입니다. 자격증도 학력도 경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현장은 사람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일 때 이 업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혼자서 버티지 마세요. 누군가의 경험이 당신의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패가 당신의 지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당신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다시 해보자는 용기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남들은 모르죠. 밤새 전기실에서 경보음 듣는 게 어떤 건지, 비 오는 날 배수 펌프 고장 나면 어떤 기분인지, 휴일에 불려 나와서 욕먹고 돌아가는 길이 어떤 건지. 그걸 아는 사람만이 이 업계의 무게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아직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 이 업계를 지탱할 거라고. 지금도 시설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 당신이 있기에 건물이 돌아갑니다. 당신이 있기에 세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혼자 버티지 마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곳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인의 현실과 정보를 나누는 공간,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입니다. 거기엔 이미 수천 명의 시설관리인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이렇다, 이 업체는 이런 점이 힘들다, 이런 장비는 이렇게 고쳤다. 그런 이야기가 쌓이면 우리 업계의 지도가 됩니다. 혼자서 버티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경험 위에 서서 버티는 겁니다. 이제는 나만 아는 노하우가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기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자산 아닐까요?